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그래도 하락을 좀 멈추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수 상승단이 더 커지진 않아서 높아지진 않아서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2시를 기점으로 또 반대 매매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 좀 강한 업종, 강한 테마 하나를 짚어보도록 하죠. 규보증권 스마트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딱 2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좀 둔화되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반대 매매가 또 나온 거 아닐까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시간대가 뭐 10시, 12시, 2시 네. 약간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한 3번 정도 하루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120월선의 하락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반대 매매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는 조금은 더 매매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희 이전에 이제 사영관 사장님이랑 마감에 산다 할 때 통신 장비 쪽 이야기를 몇 번 나눈 바 네. 있었는데 오늘장 그 관련주들의 상승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해주다 보니까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한 것 같고요. 보게 되면 이제 RF 머티리얼즈가 오늘 가장 크게 상승했다가 결국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이슈 자체가 어떻게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계속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의 회복이 아직은 안 됐다라는 부분들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연구 중에서 이제 질화관륨 쪽에 전력 소자의 국산화 성공 소식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가 된 것 같고요. 거기다 큰 이슈로는 일단은 퀄컴 쪽에서 차세대 5G 플랫폼 기반한 시제품을 공개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화웨이 쪽에서 3세대 5G 제품으로 아시아 중동 지역에 5G 상용망 구축을 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3분기 이후의 실적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대한광통신은 뭐 그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뭐 네옴시티라던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에서 첨단 통신의 인프라 구축이 수반이 될 거다라는 것들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지수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내려앉으면서 종목들에도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무언가 이 업종을 다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보다는 네. 개별적인 종목들의 강한 상승 그리고 여타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들이 더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5G 통신 장비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요 최근에 태조 이방원의 다음 차기 주도주로 로봇과 함께 5G 통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도 성장주 될 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기의 문제겠죠, 아무래도요. 네. 이제 전 세계가 지금 힘들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4차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 5G거든요. 결국에는 5G, 6G 이런 쪽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물결이 이미 일었긴 했는데 그게 바로바로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한 이후에 실적의 공백기가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중국에서는 동수서산 정책이라고 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소외 지역의 해소 이런 차원으로 반도체를 하나의 큰 축으로 잡고 있고 그 외에는 통신 쪽 초고속 통신망을 전역에다 구축하는 부분들을 목표로 해서 이걸 동수서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6G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완벽한 28GHz대 영역의 5G가 구축이 안 됐다. 라는 건 함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6G 주도권 확보를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제적인 투자가 단행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고 정책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일단은 6G 이전에 불완전한 3.5GHz대 대역의 5G 보다는 조금 더 정말로 발전된 진짜 5G 28GHz 영역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그럼으로써 선도를 해나가는 가운데 다른 글로벌 세계 국가들이 전부 다 5G를 같이 구축하는 이런 흐름들이 먼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우리가 이번 연말이라고 하는데 월말에 좀 네. 기대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AI 데이였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 어떤 로봇이 나오느냐, 어떤 기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셀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성장주에 관심, 시선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데 네. 사용자 사장님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네. 대충 어떤 타이밍으로 보고 계신지요? 셀온이 될까요? 글쎄요. 이게 세론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성 자체라던가 네. 빅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 아무리 이런 쪽들로 기업들의 투자 R&D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 산업이 커지려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부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유동성이 과연 증시에 남아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로봇이라던가 그것과 관련된 뭐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과 결부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5G, 통신망이 먼저 선제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시기적인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 구간의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혹시 사용자 선생님 저 지금 이 종목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뭐 로봇이다, 4차 산업이다, 자율주행이다 이거 다 위에서는 통신 장비 기반 네. 수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지금 갖고 있는데 버텨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네. 또 채팅방에 들어온다면 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글쎄요, 뭐 어느 종목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120월선이 무너지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영국은행 쪽에서 조치가 나오면서 오늘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월말에 어느 정도까지 121선에 이 훼손을 복구를 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먼저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가 5G 구축했고 전 세계가 안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이게 시간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또한 인플레이션처럼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리라. 는 관점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웬만한 종목들 너무 테마성 종목이다. 내가 딱 점검을 해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분명히 생각되시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종목의 교체라던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말씀드렸던 주요하게 5G 구축을 할 때 들어가는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을 관련된 기업들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면은 손실이 조금 크더라도 일단은 전 세계에서 5G 구축의 붐이 확실하게 일어날 때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시간 싸움과 인내 싸움이 네, 필요한 맞아요. 타이밍일 수밖에 없는데 이 통신 장비주 5G 이야기할 때 꼭 거론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 회사가 무엇 한다라고 하면 바로 통신 장비주들이 쭈르륵 올라요. 그쵸.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수주 이슈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의 스코어 그리고 최근의 현황을 봤을 때에는 잘하고 있는지요? 어때요?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4대 미래 동력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 중에 5G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본인이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2018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바쁜 행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인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캐나다, 미국 이런 쪽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5G 구축 열기가 뜨거운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최근에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 컴캐스트와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또 떴죠.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수주 내역들이 있었어요. 지금 2020년도에 버라이즌하고 8조 규모의 계약 체결을 했고요. 작년 9월에는 DC 네트워크와도 또 장비 공급 계약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한일 관계가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던 19년 7월에 일본 1, 2위 통신 사업자인 NTT 도모코 그리고 KDDI와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만큼 이 어떤 국가 간에 안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G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하는 게 맞다라고 기업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레퍼런스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기술력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기지국 5G 중저 대역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전선 설치형의 소형 기지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지국, 라디오, 안테나 기능을 하나의 폼팩터로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인데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장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만약에 기업들이 5G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 파트너를 선정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전자의 수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업을 더 찾아보자면 현대차를 봐야겠죠. 네. 왜냐, 통신 장비주 우리가 또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율주행에서는 5G, 6G 이런 인프라가 다 깔려야 되는데 최근에 KT와 함께 모빌리티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도 아는 거죠. 네. 자동차에 대한 기술력, 통신에 대한 기술력, 요게 다 합쳐져야지만 모빌리티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던가 네. 새로운 스마트카가 나올 수 그쵸. 있다라는 거. 네. 요것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이슈입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통신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절대 자율주행은 될 수가 없어요. 차량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야지만 쌍방 간의 신호 연결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5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공략 위해서 7,500억 규모의 자사주 교환이 있었어요. KT가 현대차 지분의 1%를 교환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1.5%가량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대차 측에서도 현대모비스와 함께 KT 지분을 거의 한 7.8% 가까이 둘이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양사 간에 이런 기술이 필수적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분 수합이 일어났다라고 보이고요. 5G의 글로벌 본격 투자가 일단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없이 단순히 지분 교환, 통신, 미래 모빌리티에 필요하니까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시장 환경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5G, 6G 구축이 되어가는 상황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이런 자율주행 테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들어봤을 때 여전히 통신 장비주의 경우에는 좀 계륵과도 같은 존재일 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은 아는데 시장 영향을 또 많이 받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인내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네. 긴 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그리고 뭐 4차 산업 여러 가지 있어서 필수 아이템인 통신 장비주 눈여겨봐야 될 기업과 그 안에서 사용관 사장님의 탑픽 종목도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쪽이 워낙에 수주를 잘 따내고 있고 기술력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벤더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업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항상 이제 기지국으로 엄청난 실적의 폭증을 만들었었던 KMW죠. 그런데 기지국 한 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했었지만 유럽이라던가 미국, 일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기지국을 그만큼 많이 비례해서 영토의 크기에 비례해서 설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전파를 받기 위해서는 기지국이 뜨문뜨문이라도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트랜시버라고 해요. 대용량 광통신 장치에서 전기 신호와 광 신호를 서로 변환시켜서 이렇게 통신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기업도 있어요. 네트워크 통신 장비 전문인데 TPS 솔루션이나 이더넷 스위치 이런 쪽의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기가레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총이 좀 작긴 한데요. RF 통신 장비 관련해서 커넥터 이런 쪽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때 기지국과 더불어서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광섬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대한광통신입니다. 네. 네, 일단은 광통신 모재 생산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재부터 광섬유까지 일괄 원스톱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기업의 강점이 될 것 같고요.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통신망 재구축,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정책으로 세부적으로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일단은 수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시적인 감소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해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일단 데이터 센터 이런 쪽들의 확장에 주력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광섬유들이 전 세계에 많이 깔려야 된다라는 것은 좀 변하지 않는 팩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럽이라던가 중국 쪽도 또 유럽에서 중국의 관세 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사 수혜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수혜를 가장 먼저 앞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광통신을 그 안에서의 가장 눈여겨볼 통신 장비주로 꼽았습니다. 네.
저희 전략도 가격적인 면에서 세워볼까요? 네, 최근에 좀 하락이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121선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런 종목들이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로 보거든요. 오늘 마침 지지받는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윗꼬리가 조금 무섭긴 합니다. 시장도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한 2,400원, 3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신 이후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은 좀 짧게 한 10% 이내에서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 잡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2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도 여러분들 한번 잘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연관 차장과 함께 오늘 살펴본 건 통신장비주에 대한 흐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